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쯤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조치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 이 얘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지금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각을 확인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연기가 먼저 보였는데 이거 폭파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을 때쯤 통일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2시 49분쯤 폭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공동연락사무소는 2년 전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최재문 교수님 남북의 평화의 어떤 상징물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죠. 그동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통신선을 완전 차단하면서 뭔가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엄포를 해온 상태에서 오늘 첫 실행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지금 우리로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말씀하신 것은 지난 13일 날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경고가 실제 실행이 됐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보이죠. 물론 통일부는 아마 이제 예상했던 걸로 보이긴 해요. 오늘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면 뭐 예상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 김여정의 저 말이 실제 실행될 것이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뭔가 인민들한테 말을 던진 것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행을 예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저런 태도가 네. 과연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네.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북한이 지금 현재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방법으로 저걸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도리어 본인들이 더 고립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진희 기자, 마침 오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제 출석해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다 잠시 저 속보가 전해지면서 급히 이 상임위 회의장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나오자 많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쏟아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었습니까? 사실 김현철 장관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외통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때 기자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장관이 발언하는 도중에 뒤에서 실장 인사가 어떤 쪽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사실 그런 일은 매우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돌고 있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게 사실인가 하고 있을 때쯤 이제 공식적으로 확보가 나온 겁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저 사진이 바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 폭파된 후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인데 여러분 대성동이라고 접경지에 있는 우리 대성동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성동 마을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큰 폭발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가 피어올랐다. 딱 사진처럼 주민들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 개성공단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사실 군사 분계선에서는 아주 멀게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돌아선 전망대에서 만약 내려다 보면은 공단이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개성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때문에 북한이 사실 개성공단을 중단했을 때도 물건을 빼낸다던가 뭐 버스를 뭐 빼돌린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게 모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 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을 관찰해보는 그 장면을 포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그 쿵 소리, 그 폭발 굉음과 함께 놀란 가슴 아마 지금도 진정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 주진희 기자,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혹시 폭파된 방법 같은 게 혹시 전해졌습니까? 아직 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재밌는 워딩이 하나 나온 것은 아하, 네. 그 외통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업데이트된 것은 없지만 뭐 포로 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뉘앙스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포나 이런 걸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장착식으로 폭파한 게 아닌가 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어떤 방식으로 파괴했는지는 물론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어떤 정보 접근성이 언론보다는 한 발 빠를 수도 있겠죠. 정부 관계자한테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파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장해찬 평론가님,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남한 정부의 혹시 충격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혹시 어떤 놀라운 방식으로 이 폭파 작업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뭐 군부대가 포를 쏘는 방식. 물론 이 송영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고 전망했지만 네. 그 방식이 가장 충격적이겠지만요. 아하, 네. 지금 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자체가 폭파된 게 사실은 거의 한계선에 가까운 충격인 겁니다.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여권의 일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표현일 뿐 설마 네. 실제로 건물까지 무너뜨리겠느냐. 네. 그리고 이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남측과 북측 직원들이 전부 철수한 상태였고요. 네. 연락망을 북한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네.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 사무소의 실효성은 다 없어지는 셈이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폭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무소를 처음에 짓고 2018년도에 또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이 180억 가량이 됩니다. 네. 그 1년에 운영비를 60억 가량 쏟아붓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된 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건물을 완전히 뭐 이 폭발물을 부착시켜서든 포를 쏘서든 폭파시켰다는 것 그 자체가 네. 북한이 우리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 북한이 우리 당국에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싶다면 네. 2003년에 이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북한군 6사단이나 64사단이 네. 개성공단 뒤편으로 후방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면서 후방으로 빠졌던 군단의 일부가 다시 개성으로 들어와서 주둔하게 된다면 네. 앞서 주 기자님 말씀처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다시 한번 북한의 주력 부대가 진을 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후속 방향까지 지켜보게 된다면 북한이 어느 강도의 충격을 우리에게 가하려고 하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요.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이 북한의 조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다음 행동작전권을 북한의 군부, 그중에서 총참모부에 넘겨주겠다. 그렇다면 최진문 교수님, 예. 이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작업도 총참모부가 지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김정은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더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 당국이 군 당국에게 지휘권을 넘겼고 군 네. 당국은 모든 군사 도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폭파 과정에 군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폭파보다는 군에서 폭파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군이 저 부분에 동원됐을 가능성 충분히 볼 수 있고 네. 또 개성이나 이 접경 지역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해 사실은 그리고 그 군사 협의 때문에 그 접경지의 군인들을 다 철수를 시켰잖아요. 네. 그걸 다시 배치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네. 해안의 방공포들도 지금 다 이렇게 개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네. 다 이게 폐쇄해 놨거든요. 네. 수없이 호주 못하도록. 그런데 이번 사건 이후로 아마 북한이 더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네. 국지적 도발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지금 개성공단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은 애초 2005년 문을 열었던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이제 개보수한 건데 거기에 들은 애초에 남북 교류협력사무소 건물을 지을 때 97억 돈, 그리고 이번에 그 공동연락사무소로 개보수하면서 80억이 추가로 들어서 178억 원의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모두 오롯이 우리 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건 우리 재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만 판단을 해봤을 때 북한의 오늘 행동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국내에서 어떤 남편과 그 아내가 이혼 재판을 해요. 네. 본인의 부동산과 안에 있는 집기들은 공동 소유다. 근데 이제 아내가 밖에 나가 있는 틈을 타서
남편이 그 화가 난다고 다 불을 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 행동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불법 행위 되잖아요. 아하. 당연히 형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이제 지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북한의 행동을 우리 국내법적으로 사실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네. 하지만 정부가 국제법이나 정치적으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 행동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강력한 항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혹시 주진희 기자 지금 속보 중에 청와대가 혹시 긴급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혹시 이런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고 통일부 같은 경우는 현장 파악을 위해서 바로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마침 네. 그 통일부 서울차관이 강화도 인근에 접경지에 가 있는 상황이라 아마 네. 그쪽을 통해서도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조치 혹시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강력한 우리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조치인데 그동안 일부 전문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냥 상징적 차원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는 저 현판 정도를 심하게 훼손하는 퍼포먼스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극적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오늘 오후 2시 49분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강력한 조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경지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발 후에 연기가 저렇게 피어오른 모습, 접경 지역 주민들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기가 치솟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상황이 설마 했는데 북한이 저런 강력한 조치, 이제 걱정되는 건 장해찬 평론가님, 후속 조치,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충격적인 조치 이후에 또 다른 수순에 들어갈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 봐서는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형체도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했던 말 그대로 이게 상징적 표현이나 어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해버렸거든요. 아하, 네. 그럼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는 북한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내고 있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지만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진출해서 요새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판문점 같은 경우도 이제 무기가 없이 남측과 북한 그렇죠. 측이 무기가 없이 어떤 평화의 지대로 조성이 되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북한군에서 다시 한번 또 무기를 반입해서 긴장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GP 같은 것들 철수했던 것들에서 얼마 전에 불의의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뭔가 큰 사건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방 부대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무장을 강화하게 된다면 그러한 우발적 충돌이나 우발적 도발이 이어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이후에 이 개성공단 쪽에는 북한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6사단, 64사단이 전부 다 뒤로 물러났는데 개성공단이 우리 국경 접경지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인데 그곳으로 물러났던 6사단이나 64사단 같은 주력 부대가 다시 진입해서 주둔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우발적 무력 도발에 대한 그런 이 불안감을 현재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경계태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럼 우리도 합의했던 것을 어기고 이 평화지대, 비무장지대에 다시 우리가 무장을 할 것인가? 폭파했던 지피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수립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가능한 빨리 국민들에게도 또 북한 당국에게도 우리가 알려주는 조치가 필요할 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오늘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조치만으로 남북 관계가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돌아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조치가 2년 6개월 전 2018년 1월에 남북 관계 상황으로 시계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실 이제 북한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문을 완전히 걸어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물자가 안 들어오면요, 북한 자체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소위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과 중국 사이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 불만 사항이 많아졌고 인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첫 번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풀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계속 저런 식으로 도전을 하는 것은, 도발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로 하여금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서 본인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들 좀 만들어 달라는 저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겠다는 도발의 개념보다는 제가 볼 때 경제 제재나 대북 제재가 이렇게 오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건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도 북한이 특별한 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무작정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럼 미국한테 뭐 제재 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지나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기에는 정말 부적합한 그런 태도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저런 태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희 기자,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볼까요? 사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오늘 폭파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조치가 나면서 시청자분들 중에 저곳에 혹시 우리 남측의 상주 인력들이 당시에 있진 않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다행히도 아직 상주 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직원 혹은 한국 직원, 남측, 북측 직원 모두가 빠진 상황이었고요. 사실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에는 북측 소장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예 북측은 인원이 줄었던 상황이고 남측은 유지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철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철수한 상태였군요. 그나마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대신 연락은 전화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피해나 이런 거는 아직은 보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화로 하던 그런 연락 조치가 사실 지난 9일이었던가요? 모든 통신선을 북한이 차단하면서 이제 북한과 연락할 길도 지금 그동안 없었는데 북한이 그동안 담화를 통해서 계속 예고해 왔던 대로 오늘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폭파 조치라는 충격적인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혹시 주진희 기자, 북측의 후속 충격적인 조치 중에 지금 당장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혹시 금강산 관광시설 내에 있는 우리 측 시설에 대한 혹시 어떤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상징적 차원에서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다른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유는 북한이 발표했던 담화를 보면 됩니다. 분명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우리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으니 암시한다면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총참모부가 이제 발표를 했죠. 보면은 그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가 진출할 것이고 전세를 요새화할 것이다. 그리고 서해장에서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군대가 움직이는 거죠. 금강산 지역은 북남 합의에 의해서 혹은 남북 합의에 의해서 통일전선부라던가 대남사업부서가 담당하는 지역이고 이미 거기는 철수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또다시 한번 상징적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군사적 조치가 뒤이어 따를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좀 압도적입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또 한 번 이 북한 총참모부에서 밝힌 입장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지상전선과 서남해상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거기에 안전을 담보한 다음에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이 대규모 대적 삐라 작업을 돕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무엇이냐? 북한이 지금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채택한 게 우리 측에서 뿌리고 있는 이른바 대북 전단, 삐라 때문에 최고 존엄이 모독당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독당해서 못 참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마저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어떤 핑계로 삼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응 행위로 군이 움직이는 것과 별개로 서해상에서 군의 호의를 받는 북한의 일반 시민들, 단체들이 나와서 우리 측을 향해서 대남 전단, 삐라를 살포하는 것 또한 이 총참모부의 담화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앞으로 강행될 그런 도발의 하나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어제입니다. 6.15 선언 20주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의 시계를 결코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고 정말 선언했던 그 시점에 하루 만에 지금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다 보니까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 당혹스럽죠, 사실은. 그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해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문제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거 뭐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저 화면만 잠깐 볼게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선언 20주년 맞이해서 연설한 저 연대라고 하잖아요. 연대 지금 저 탁자가처럼 보이는 거. 연대가요. 여러분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회담 때 두 정상의 공동 회견했던 그때 사용됐던 연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 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뭔가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부여하고자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저런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의 선의를 저렇게 무력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절대로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네. 대신 군사적 도발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 북한이 지금 뭐 군이 나서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전단을 뿌리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서해상에서 NLL을 침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늘 네.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은 철저히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유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런 호전적인 태도로 나왔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 감정 대 감정으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얻고 싶어하는 목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고 싶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 네. 북한의 행동이 저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걸 설득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만약에 군사적 도발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네. 대처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분 전화 연결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해보고 갈게요. 앞서 주진희 기자, 최진봉 교수님 설명 중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폭파 조치가 예견됐던 일이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 발언이 어떻습니까? 외통이 끝나고 나왔을 때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외통이 내용 안에서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전달받기로는 아직은 통일부가 확인 중이다. 알아보겠다라는 네. 답변까지는 전달받았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네, 그 부분만 네. 뭐 지금 이제 이 상임위에 출석한 상태에서 조금씩 보고를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 등이 지금 통일부 장관이 좀 사태 파악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김현철 장관이 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상임위 도중에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다는 그래서 거. 바로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예고된 부분이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거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렇다면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지금 네. 언론의 보도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중에 마침 오늘 폭파가 있을 즈음에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네. 그 회의 도중에 여야 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네. 이미 예고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건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부분은 경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네. 예고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13일 담화를 통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형체 없이 무너뜨릴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럼 원론적 차원이었다.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네. 담화를 통해서 밝혔던 그 내용을 네.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언급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따로 거기에 대해서 뭐 징후가 있거나 그런 것을 포착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미 그런 그 수순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야기한 거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지 그 남북 연락사무소에 대한 조치는 있을 거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아하. 우리 국민의 걱정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조치도 충격으로 다가옵니다만 후속 조치로 있을 북한의 조치가 북한의 저 도발이 무엇일지에도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남북 연락 공동사무소를 폭파한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죠. 뭐냐면은 2018년부터 시작했던 남북 간의 협의가 그 대화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연락사무소인데 이것을 폭파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간에 더 이상의 대화나 협상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검철 통전부장이 이야기했죠. 이제는 정말 남한 당국하고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김여정 부부장도 이 통전부장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남한과 북한 간의 그 대화는 당분간 는 없을 거다. 당분간이라는 것이 꽤 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없을 거다라는 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과연 앞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가. 이미 벌써 밝힌 것처럼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 남한 당국이 골치 아프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전단물 북한으로 뿌리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판문점 지역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을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야 될 것이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자체가 무시화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NLL 서해에서의 도발이든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들, 위협 조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벌써 지난해에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발사 시험을 해안포 발사 시험을 해놔서 이미 벌써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서해에서도 굉장히 위협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ICM이든 SLBM이든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배 이사님의 말씀 도중에요. 지금 속보로 청와대가 오후 5시에 국가안전보장회 NSC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향해 어떤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다 하셨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남북 간의 협력 그 입장을 가지고 진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그걸 되물리고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현실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늘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대통령은 앞으로 갈 거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는 또한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이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황인 거죠. 이래저래 할 수도 없는 네.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사님. 네. 북한이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만 그칠 게 아니라고 우리가 네.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이 어제 그렇습니다. 노동신문 사설에서 네.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설을 달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정말 우리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후속 조치가 잇따를 네. 것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네. 북한이 사실은 그 독재 공산주의 체제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정책을 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하. 아시는 바처럼 그 연말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해놓고도 새로운 길도 새로 내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창조적으로 뭐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유독 굉장히 역발상을 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허를 찌르는 일을 한 것이 대남 한국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어려운 조치, 아픈 조치를 하게 될 때 보면 굉장히 그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조치를 해 왔었거든요. 네. 그 뭐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있었던 뭐 디도스 공격도 그렇고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계속 해 와서 아마도 이번에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NLL 상에서의 어떠한 군사적인 위협 조치 아니면은 그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어떠한 그 위협 조치들 뭐 등등을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뻔한 조치 이상의 우리 허를 찌르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인배 이사님 말씀처럼 북한은 사실 럭비공처럼 어떤 행동을 할지 사실 예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점에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 적중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내놓는 시나리오 중에 네. 대남 도발 시나리오 중에 요인 암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네. 북한의 대외 선제 매체 메아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련된 5년 전 영상 편집물을 네. 다시 게시하면서 비난 선전 나섰단 말이에요. 이번 네. 사태 촉발된 원인 중에 하나에도 크게 작용한 게 대북 전단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혹시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신변 안전 대책이 좀 강화돼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다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단기간에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서 그렇게 요인을 암살하거나 요인을 위해하게 될 때는 그것이 뭐 한두 달 내에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공작용으로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마칠 때까지 공작은 유효한 거지요. 그렇게 네. 본다면 아마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서 정찰 총국이든 통일전선부든 그런 그 요인 암살팀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그냥 한두 달 뭐 올해 내에 뭐 조용해지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면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걱정되는 부분은 이인배 이사님, 북한의 이런 충격적인 조치는 사실 대한민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할 텐데 지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앞에 닥친 재선에 온통 관심이 있고 최근 발언에서 미국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여력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과연 네. 오늘 충격적인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또는 어떤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전국 속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으로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설득을 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의미로서는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 장악력, 무력 장악력, 정치적인 장악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을 하고 강하게 압박할지라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 정도 말리거나 거기에서 중재하거나 보복해 주거나 하는 정도가 매우 약하거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북한은 판단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에 북한은 꽤 높은 강도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려운 것은 북한, 미국도 지금 코로나 그리고 뭐 대선 전국 여러 가지 상황들 때 거기에다가 지금 플로리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반도 미래포럼의 이인배 이사님과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이인배 이사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미국도 과연 물론 예의주시하고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분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주진희 기자
속보로 들어온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아마 인터뷰하실 내내 들어왔던 속보 내용인데요. 네. NSC가 오후 5시, 그러니까 앞으로 6분 후에 열릴 네, 예정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통일부 장관이라다 강경화 장관 모두가 참석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군 같은 경우는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성이나 탐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차량의 이동이라던가 혹은 뭐 잇따르는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감시 태세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앞서 나간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해찬 평론가님, 사실 4.27 판문점 회담 그리고 9.19 평양선언 이후에 남북의 해병 무드가 오면서 접경 지역에 군사 분계선에 있던 GP를 남북이 서로 다 철거했잖아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하나씩만 남겨두었습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 불안감은 혹시 무슨 일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앞서도 저희가 여러 가능성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군사 분계선에 지금 철수했던 어떤 무장 세력, 무장 지대를 북한이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을 이 군 총참모부에서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철거했던 GP뿐만이 아니라 뭐 판문점 지대 등 여러 비무장화된 지역이 다시 무장화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도발이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도발에서 시작돼서 아주 큰 사태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이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고 만에 하나라도 추가적인 무력 도발이 있을 때 우리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사인을 확실하게 보내야만 이런 추가적인 국지 도발이 큰 도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지금처럼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지금 김여정 부부장 다만 3일 만에 이 170억짜리 건물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국민 세금이 들어간. 이런 식을 계속해서 강행하는데도 어떠한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무력 도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북한과의 긴장 관계나 갈등을 더 키우자고 항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 또 우리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도발에는 우리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5시에 NSC 이후에 분명히 나와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시계를 2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이 북한의 조치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서 북한은 지금 이른바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일절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고 대신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지금 당, 정, 군을 거의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2인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좋은 지적이신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은 여지를 남겨둔다고 저는 봐요. 아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모든 걸 지휘하면요.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아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북한이 얻어낼 게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기 위해서 본인은 뒤에 빠져 있는 거고 네. 두 번째 김정은의 체제가 공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아주 그 복심이라고 얘기하고 측근이라고 하는 김여정이 어느 정도 권력을 장악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지금 현재 뭐 오빠 밑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죠. 근데 네. 군, 그다음에 당, 이 두 군데를 모두 다 장악하는데 중요한 포스트의 역할을 직접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군이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김정은 밑에서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런 시도 자체를 묵과시키고 네. 김정은 체제를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는 김여정의 권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맡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김여정이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당에서 또 군에서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2인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니겠나. 이 네.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김정은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의 동생인 김여정을 앞에 내세워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모한 행동 뒤에는 뭔가 본인들도 어렵고 힘들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안보 문제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는 원구성 다툼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든 야든 지금
국가의 안보가 제1우선시 돼야 됩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그런 점에서 청와대만 그리고 통일부에만 이번 사안을 맡길 게 아니라 여와 야가 모두 지금 물론 여와 야가 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머리를 맞대서 지금 이 위기를 반드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또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 주재 이 외통위원들과 함께 이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고 네.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럴 때일수록 NSC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전국마다 사실 여야의 어떤 대표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회의를 가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 없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밀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야 대표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주중 또는 주말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마저 그러한 해법 없이 여야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청와대도 아주 정신이 없을 겁니다만 NSC 회의 발표 이후에 이 정무수석들이 사실은 여당 대표에게도 야당 대표에게도 찾아가서 그렇죠. 네.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한 목소리, 원보이스를 같이 내자. 주말에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공동 담화문을 낸다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은 또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5시에 이제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NSC가 소집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청와대 NSC 이후에 우리의 정부 입장이 나오겠죠. 뿐만 아니라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로 대북, 북한에 강력하게 준엄하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치된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와이드와 그리고 MBN의 정통 종합뉴스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